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사진 보셨어요? 충격! 야, 디자인이 스타렉스 코드명 US4의 이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에 이어서 이번이 4세대여서 US4라고 해요. 그레이스가 뭐예요? 몰라요? 옛날에 있던 차인가? 옛날에 있던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요즘 사람들 진짜 모르나 설마? 아시죠? 네, 여러분들 다 아실 걸로 믿습니다. 에이, 설마 모를 사람 뭘 그래서 모를 리가 없지. 이번에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스타렉스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그 바뀐 이름이 스타리아라고 하네요. 기사가 나왔어요. 에이, 설마 나무위키? 여기 꺼무위키가? 아니, 믿어도 되나 싶은데, 일단 스타리아, 스타벅스, 그리고 롯데리아를 합친 것 같은 이름이죠. 뭔가 이름이 좀 묘하네요. 롯데리아 괜찮나요? 약간 저렴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그게 더 좋던데. 맥도날드, 스타날드, 뭐 이런 이름이면 좋지 않았을까? 아니면 스타킹, 뭐 이런 거. 이름 그렇게 막 지어도 되나요? 그러면 안 되나? 여튼, 정말로 이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스타렉스를 보면 야, 이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직접 살펴보시죠. 네, 사실 저는 스타렉스 꽤 괜찮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티렉스 같은 느낌도 들고 공룡 같아서 차체가 좀 강력하고 좀 거대하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근데 뭐 티렉스 하면 좀 멸종당한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차라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새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압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스타렉스 하면 상업용으로는 좀 성공한 것 같은데, 뭐 카니발처럼 가정용으로 판매하기에는 좀 부족한 차,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죠. 그런데 국내에서는 스타렉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 후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카니발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죠. 세계의 시장을 놓고 보면 조금 얘기는 다릅니다. 동구권에서 스타렉스는 정말로 없어서 못 파는 차였어요. 워낙 귀하다 보니까 마더 러시아에선 스타렉스를 우리보다 훨씬 비싸게 팔아요. 너무 비싸게 팔아서 개인이 국내에서 스타렉스를 사다가 해외에다 수출하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대밖에 못 사고 이 차를 사면은 이 차 왜 사는지 이유도 적어야 돼요. 등록까지 해야 돼. 그거가 다 돼야지만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스타렉스 사는 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까지 했어요. 그만큼 유럽에서 잘 팔린 거죠. 동유럽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이름을 굳이 바꿔야 되나 싶은데, 게다가 지금 스타렉스 페이스리프트 보면 워낙 괜찮아요. 이 정도면 굳이 바꿀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새로운 스타렉스는 기존 스타렉스가 갖고 있던 이미지, 이름 다 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스타렉스가 단종되고 이번에 새로운 차가 나온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만 놓고 보면 현대차는 이 차를 뭔가 신기한, 완전히 신기한 차로 바꾸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스파이샷이거든요. 근데 스파이샷을 보시면 이게 실화냐 싶은 정도의 디자인이죠. 왜냐면 이런 차가 전에 없었어요. 저는 적어도 이런 차를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차가 그냥 동글동글해요. 앞부분이 동글동글합니다. 보닛이 짧다 이런 게 아니라 보닛이 아예 없죠. 그냥 승객석 바로 앞이 그냥 벽이야. 무슨 포터의 앞모양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앞모양이에요. 야, 이게 뭐 말이 되나? 앞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좀 안전하게 느껴지는데 앞부분이 너무 없어서 좀 걱정이긴, 이래도 되나 싶은 느낌도 살짝 있긴 하죠. 위장막 쓴 상태로 보면요, 이게 자동차가 맞나 싶은 정도의 혁신이에요. 그릴을 좀 낮추겠다 이 생각은 알겠는데, 그릴이 지금 범퍼보다 더 아래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무슨 아반떼, 그랜저 뭐 이런 차들은 이해가 되는데 스타렉스까지? 야, 이래도 되나? 거기다가 그릴의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이 차 전체가 그릴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게 진짜 일단 운전석 옆 창문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정말 독특해서 창문의 높이가 제가 태어나서 본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이러면 창문이 이게 다 안 내려가잖아요. 반 정도 내려갈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럴 리가 없다. 이렇게까지 안 내려갈 수가 없죠. 사진이 뭔가 잘못했을 거예요. 아닌가? 진짜로 이게 창문이 다 안 내려가? 창문이 다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네요. 이거 1열 창문이 다 안 내려가는 차가 그동안 있었나? 정말 독특하네요. 창문이 뭐 중요합니까? 개방감이 좋잖아, 개방감이. 그러니까 다 안 열려도 여기 밑으로 보이면 되지, 창이. 그잖아요. 맞죠? 현대차 형님들이 알아서 잘 디자인 하셨겠죠. 높이로 봐서는 머리 공간도 엄청나게 높은데
이 머리 공간을 뭐에 쓰려고 여기 비워놓죠? 아, 이것도 참 희한하네. 현대차 디자이너님들이 알아서 잘 디자인하셨을 거다. 네, 그렇게 믿고 가는 수밖에. 그러면 2열창은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일단 도어는 슬라이딩 도어, 기존과 마찬가지로 슬라이딩 도어고요. 스타렉스의 굉장히 단점 중에 하나가 창문이 전동이 아니에요. 창문이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입니다. 당연히 수동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약간 카니발보다 조금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도 쪽창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뭐 일단 열리는 폭이 작아요. 우리가 버스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열리는 폭이 좁고 수동이다, 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열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가용 용도로 만든 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차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뒷바퀴 아래쪽으로 보면요, 살짝 보이지만 좌우 바퀴가 독립현가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스프링입니다. 게다가 어느 정도 승차감을 좀 확보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 전륜구동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까지 스타렉스는 후륜구동이어서 겨울에 아주 취약했거든요. 뒤쪽이 긴 데다가 무게가 가벼우니까, 그리고도 후륜이니까 눈길에서는 직진을 못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물론 뭐 사람이 다 타면은 괜찮은데 사람이 안 타면 뒤가 너무 가벼워. 어린이집 차로도 많이 사용하는데 어린이집 차가 눈길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륜구동으로 바뀌면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차체 외관을 보면요, 확실히 전륜구동처럼 보닛이 좀 짧아진 걸 알 수 있죠. 전륜구동은 보닛이 짧은가요? 아, 그렇죠. 엔진을 이렇게 세로로 놓는 게 아니라 가로로 놓으니까. 이 차도 보면 보닛이 거의 없잖아요. 아예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륜구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차 신형 카니발하고 차체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확실히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스타렉스는 무거운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아래쪽에 프레임을 결합한 인테그랄 프레임 바디를 썼었거든요. 유니바디, 그러니까 소위 모노코크 차체가 됐는지 아니면 여전히 프레임을 넣은 차체를 쓰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러시아에서 잘 팔렸던 이유가 아래쪽에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에도 강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스타렉스 정도 되면 벤을 포기할 수가 없는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니발하고 완전 공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 보면 좌우 독립현가식 서스펜션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원래 스타렉스에 있는 거는 리프 스프링이에요. 짐을 많이 실으려면 리프 스프링이 그냥 짱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은 스프링 버전이지만 리프 스프링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프 스프링이 뭐예요? 아, 리프 스프링. 리프 스프링은 판 스프링이라고 하는 건데, 판을 여러 겹 겹쳐서 이 판이 휘는 힘을 이용해서 이 스프링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리프 스프링을 하면 스프링 높이가 낮아지니까 공간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댐퍼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댐퍼 없이 이 스프링의 이 미끄러짐만 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유지보수비도 적게 들죠. 무거운 짐을 실을 때도 아주 유리하고요. 단점이 있다면 승차감이 나쁘다. 그래서 짐을 실을 때는 리프 스프링을, 그리고 승차감 위주로 승합차로 할 때는 그냥 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곧 기아차에서 카니발 신형이 나오겠죠. 승합차로는 아주 인기 만점의 자동차입니다. 정말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팔려요. 다음 달에 신차 나오는데 지금 5월달 판매량 보면 여전히 엄청납니다. 스타렉스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이 경쟁에서 어떤 틈새를 공략할 것인지 이런 걸 결정해야 하는 차입니다. 더 넓은 실내를 구현했고요. 인테리어에서도 첨단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이런 거는 지금 살짝 들여다보이기도 하네요. 파워트레인도 사실 하이브리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고요. 전기차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적인 이미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변신을 꾀하는 거겠죠. 스타렉스 달라진 모습처럼 국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명 센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장명 센스? 아, 그렇지. 아니 근데 뭐 멋있는 이름 자체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자동차 이름 멋있는 게 뭐 있어. 그래도 지역명을 따르면 지역명을 따르든가? 네. 아, 울산 이렇게 짓든가? 네. 공시하고. 광명. 괜찮은데? 광명? 소아리 뭐 이런 거. 괜찮은데? 아니면 다른 나라 차 중에 멋있는 이름이 뭐가 있나? 시에나가 더 멋있네. 오디세이. 괜찮은데? 그러네. 미국 차들은 그럼 이름 뭐야?
퍼시피카. 잠깐, 그 이름들 다 괜찮은데? 스타렉스가 좀 약간 이름이 빠지긴 빠진다. 카니발. 아, 카니발도 이름이 좀 빠지긴 빠지네. 카니발은 카니발리제이션 생각나고. 카니발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카니발까지는 괜찮아요? 납득하는. 납득가는. 우리나라는 좀 이상하게 세 음절의 이름을 좋아해요. 아반떼, 소나타, 그랜저 뭐 이런 식으로